자,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세싱 스케치를 HTML상의 특정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사이즈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제를 먼저 보시면은 리사이즈를 좀 이제 다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서 프로세싱 스케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HTML 내용을 작성한 것의 맨 끝에다가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시킬지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케치는 HTML, CSS 그리고 J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레코딩스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HTML 폴더에 여기 만들어야겠네요. recordings 1 recording 1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recording 1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파일부터 만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HTML 작성할 때 느낌표 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KO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cording 1 이렇게 작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p 태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lorem 이라고 작성해서 일단은 내용을 이렇게 적당하게 작성을 해놓고 안쪽을 들어갔을 때 내용물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프로세싱 스케치를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프로세싱 스케치를 일단 집어넣고 시작을 할 건데, 늘 그렇듯이 p5.js 검색해 보면은 그냥 자동 완성이 돼서 이제 들어와 버렸는데, 잠시만요. 네, 잠깐 단축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p5 검색할 때 p5.js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자주 이제 가지고 오는 방식이 여기서 스타트 코딩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보통 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p5.js 라이브러리 1.11.11 버전입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의 p5 스케치를 저는 p5의 main.js 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용물 다시 이제 보러 갑시다. 저 여기다 h1으로 타이틀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esize.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main.js에서 이제 보통 이제 셋업과 그 다음에 function draw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사이즈 create canvas죠. 저는 800에 60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드로우 영역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뭐 제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HTML 상의 맨 끝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개발자 도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검사 이렇게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켜보면, 개발자 도구를 여기 이제 이쪽에다 두고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 이제 HTML 내용이 있고 헤드 부분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뭐 왼쪽에 작성되어 있는 HTML하고 거의 똑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가 아니라 뭐 다를 게 없어요. 줄바꿈 정도 다른 거 제외하면은. 일단 바디를 열어보면은 자, h1 resize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제가 작성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라이브 서버 때문에 이제 인젝트 된 부분인 건데, 뭐 그 부분 제외하면 아래쪽에 이 부분이 우리의 프로세싱 스케치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바디에 내용이 작성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의 제일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메인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어서 그 안에 이렇게 캔버스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디폴트 값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제 집어넣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div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div에 대해서 클래스 아니 아이디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건데 저는 캔버스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캔버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죠. 뭐 특별히 스타일을 지정해 주지 않았고 div이기 때문에 아마 가로폭은 이 브라우저의 폭이랑 이제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 브라우저에 지금 열려 있는 이 뷰포트의 크기랑 이제 동일할 거고, 그리고 높이는 이제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기본값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main.js로 이제 가보면은 이 친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거를 그냥 이 바디의 맨 끝에 main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우리의 이 캔버스를 집어넣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조치는 우리가 넣고자 하는 대상, 즉 이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내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불러져 있는 이 HTML의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쿼리 셀렉터가 있고요. 쿼리 셀렉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get element by id도 가능한데 저는 element by i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lement by id로 해서 이미 우리가 id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id일 경우에는 쿼리 셀렉터랑 다르게 그냥 id 자체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id를 말하는 거야, 이게 클래스를 말하는 거야, 이걸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id 그 자체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canvas 컨테이너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 가지고 온 친구를 우리가 const 우리는 canvas container 라고 이름 지은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거를 한번 콘솔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g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해보면, 자, 우리 여기 콘솔 부분에 이렇게 와보면 널이라고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닌데 왜 그런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자주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네요. 이게 지금 이제 콘솔 로그 캔버스 컨테이너 쳤을 때 이게 이제 널이 뜨거든요. 이 널이 뜨는 이유는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러니까 id에 해당하는 어떤 개체를 가지고 와라,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고 id도 제대로 넣어줬는데 그래도 못 가지고 오는 이유는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아직 바디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스크립트가 이 바디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작성된 뒤에 여기에서 실행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 자체한테 제가 항상 뒤에 넣으라고 하는 게 있죠. differ. 지연 실행시키는 이 differ 구문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세이브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iv id campus container,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create campus는 사실 무언가 실행하는 함수인데 이 친구가 실은 보면요 리턴 값이 있습니다. 이 대문자로 렌더러라고 하는 친구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이 렌더러한테 조금 더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하면서 리턴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렌더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리턴을 해주는 건데, 리턴을 안 해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던가요? 제 생각에는 리턴 해주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하고 but 리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안 불러주네, 안 보여주네.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fill 255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도
리턴 여부를 여기 안 알려주네요. 근데 아마 이런 친구들은 이제 리턴이 없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리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행도 하고 리턴도 해주고 동시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렌더러라고 해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렌더러라고 하는 친구한테 .pare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ren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는요, 여기에다가 HTML 엘리먼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 위치를 부모님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캔버스 컨테이너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세이브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밖에 가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엘리먼트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우리 캔버스 컨테이너 안쪽에 캔버스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즈 있고, 리사이즈라고 하는 H1 태그 있고, 그 다음에 B 태그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메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메인 부분은 이거는 꼭 생기는 건가 보네요. 저는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봤지만 이 친구가 만들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뭐 근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니까 그냥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생긴 게 좀 못마땅하긴 한데 이거 삭제하는 법은 제가 지금 알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좀 스타일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이제 개발자 도구 끄고 지금 이제 이 문서를 좀 기본적인 스타일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일링을 할 때 여기 타이틀 밑으로 링크 이렇게 해서 CSS를 불러옵니다. 근데 저는 두 개 나눠진 CSS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 default라고 하는 CSS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적용하기 위한 CSS 구문을 또 하나 더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ain.css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만들겠습니다. 자, 디폴트 CSS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CSS의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안 쓰는 방식으로 구표준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표준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문법이 이게 맞나? 잠시만요. before가 이거라고?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맞네요. 잠깐 헷갈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바꿀 거고요. 정확히 뭐인지는 여러분 뭐 직접 공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바디의 마진, 바디한테 마진 들어가 있는데 제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방금 막 마진 이거 이제 제거되죠. 그다음에 이미지랑 픽처, 그다음에 비디오, SVG, 캔버스, 네, 요거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꾸고 맥스 위드스도 100%로 하는 요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조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넣으려고 하는 어떤 이제 디폴트 값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 스페시픽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잘라내고 저는 보통 이제 섹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 구조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고 이것에 대한 스타일링은 여기 메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파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 섹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한테 눈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백그라운드를 아쿠아색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여기서부터 있는 만큼을 딱 담아주는 만큼이 이제 섹션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제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색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맥스 위드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를 제가 지금은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800으로 좀 제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 픽셀인데 제가 램2 픽셀 플러그인을 아직 안 깐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거를 Alt Z 눌러서 50램으로 변경하고 세이브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딱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조치를 하자면 마진 인라인 오토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딱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를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늘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제 마진이 좀 있었으면 하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패딩 느낌인 거죠. 그래서 패딩 인라인을 위쪽에다가 한 24픽셀 1.5램이네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경만 빼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이쿠. 이렇게 붙이고 애들끼리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캔버스 컨테이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캔버스 컨테이너한테는 이 친구한테는 일단 마진 인라인을 오토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역을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제가 이제 제기해보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타일링 되어 있는 이런 문서에 우리가 P5JS 스케치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한 가운데에다 제가 이제 원을 좀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fill 빨간색으로 그냥 레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서클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자 이제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죠. 근데 뭐 쓰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웹 컨텐츠라는 게 늘 그렇지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사이즈가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제 문제가 없이 작동해야 되는 게 어찌 보자면 이제 웹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오늘날 웹 디자인에.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분이 이제 만들고 싶은 스케치 이제 목표하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이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오브젝트 핏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지에 대한 오브젝트 핏 방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fill 이런 설정으로 하면은 그냥 찌그러지더라도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 방식인 거고, contain이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게 그치만 잘리지도 않게 이렇게 딱 집어넣는 방식이고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잘려도 좋으니까 이거를 종횡비를 맞춰서 확대하는 거고, fill하고 커버의 차이는 fill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conta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리지 않고 모두 다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고, 이거는 잘리더라도 가득 채우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요. 이 컨테인과 커버 같은 경우에는 종횡비를 보장한다는 게 있어요. 그다음 오브젝트 핏 넌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뭐 작아지던 커지던 상관없이 그냥 그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는 약간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이 방식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자 자체가 리스폰시브하게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에 막 넘쳐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백이 남거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케일 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역이 이 칸보다 이제 더 작아지는 경우에만 축소가 일어나고, 그거보다 더 커지는 경우에는 따라서 커지지는 않는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웹상에서 이미지를 어떤 영역 안에 이제 보여주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약간 방식들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 방식이에요. 오늘 제가 다뤄볼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저는 그냥
뭐라 그러지? 약간 커버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뭘 목표로 하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const 대문자로 initial width를 800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다음 const initial height를 뭐 예를 들어 600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만 이렇게 풀로 적는 경우가 보통 이제 코딩의 컨벤션 상으로서는 이제 고정해 놓는 값, 어떤 옵션 값, 근데 안 바꿀 값인 거죠. 약간 바뀌지 않을 어떤 기본 값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딱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캔버스의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변하는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걸 좀 작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400에 300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순간들도 이제 있겠죠. 이런 순간들도 있고 우리가 넉넉하게 크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일도 이제 없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400에 300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거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요. 이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 또 작아질 때는 작아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에 600 정도로 이렇게 해볼까요? 600에 500으로 해야겠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작아질 때는 또 이 녀석이 또 요렇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커질 때는 또 여기에 맞춰서 더 커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맞춰서 이렇게 작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친구가 사이즈가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영역이 사이즈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먼저 감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지하려면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이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인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리사이즈 옵저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이런 방식도 있을 거예요. 캔버스 컨테이너한테 add 이벤트 리스너 해가지고 리사이즈 이벤트 리스너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긴 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보죠. 예. 아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리사이즈 때 이제 실행될 코드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뭘 넣을 수 있냐면 콘솔 로그 여기 이제 리사이즈 때 일어날 이벤트를 받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세이브 한번 해보면은 개발자 도구 한번 킬게요. 개발자 도구 바닥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놔두고 그 콘솔 창 이렇게 키워보면은 이제 이게 리사이즈 되는 순간에 안 되네요. 이거 이벤트 리스너 이거 되지 않나? 안 되네. 얘 윈도우한테만 되나 보네요. 이 방식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하던 방식대로 해야 돼. 네.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한테 예제로 작성해 놓은 거 말고 이 방식으로 되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 자, const AAA 뭐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new resize observ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esize observer 안쪽에다가는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함수를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aa.observe 해가지고 뭐를 관찰할 건지를 그러니까 리사이즈가 일어나는 거를 리사이즈를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observe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개체가 리사이즈 되는 상황에만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시켜 주는 그런 observer인데 여기에다가 관찰할 대상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 돼요. 뭐가 리사이즈 되는 걸 관찰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이 친구가 리사이즈 되는 걸 관찰할 거잖아요. 그래서 캔버스 컨테이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당연히 AAA라고 이름 짓지는 않고 보통 이제 resize observe 이런 식으로 이름 짓겠죠. 소문자로 시작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고 여기 이 부분에서 실행될 함수에 대해서 console.log resize observed를 실행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키자마자 실행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거 아마 하면은 무조건 한 번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실제로 리사이즈가 일어나는 순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와르르르 커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와르르르 커지다가 일정 크기 이상 이렇게 커지면 이제 이 친구는 맥스 위드스에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리사이즈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작아지는 순간에는 얘들이 이제 숫자가 와르르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때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수를 작성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부분에다가 resize handler 라고 어떤 함수, 이런 이름을 가진 함수를 넣어줄 거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function resize handler. 네, 그래서 이 resize handler한테는 자동으로 resize observer가 여기에 들어갈 인자를 넣어주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가 좀 관찰 대상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e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풀로 적자면은 entries라고 하는 이 인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표준적인 구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은 뭐 이거는 resize observer의 콜백을 함수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세요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준적으로 써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저 오늘따라 이 설정값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뭐 그냥 할게요. 뭔가 이 들여쓰기가 평소보다 왜 이렇게 깊은 것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작성을 하면 되냐면 일단은 for로 작성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entries for each 이렇게 해서 아이고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죠. 그래서 entry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관찰하는 대상이 딱 하나만 넣을 거라서 그냥 이 엔트리가 이거일 거라고 그냥 간주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옵저브 대상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넣을 거고 지금 딱 이 상황을 위해서만 이제 쓸 거니까 그냥 이 엔트리가 이거라고 간주하고 굳이 이게 맞냐라고 체크하는 부분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console.log 엔트리를 한번 여러분한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여기 이 엔트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뜨죠. 그래서 이 엔트리의 내용을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보더 박스 사이즈,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 사이즈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것의 이제 사이즈잖아요. 정확한 사이즈를 이제 알고 싶은데 여기 컨텐츠 렉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보면은 여기 컨텐츠 렉트에 bottom, height, 뭐 left, right, top, width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height랑 width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돼요. 보면은 이 친구가 실제로도 여기 body에 섹션의 컨테이너의 여기 이 부분 668에 500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사이즈 줄여볼게요. 이렇게 사이즈 줄이면 지금은 654에 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콘솔 이렇게 가보면 여기 이 친구 제일 마지막에 최신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렉트 이렇게 봐보면 여기 위드스 564에 500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500. 그래서 이거 이제 하이트랑 위드스를 가지고 올 건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 이 하이트랑 위드스가 지금 컨텐트 렉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들어있고, 이 컨텐트 렉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찍어본 지금 이 엔트리 컨텐트 렉트 하이트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그때 이제 배웠던 const
width랑 height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entry content rect 이렇게 집어넣으면 console.log width height 이거 뽑아보라고 하면은 이거 나올 거예요. 아이고. 네, 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는 요 사이즈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에서 뭐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가지고 온 사이즈 중에서 근데 이 위드스랑 하이트를 제가 이름을 좀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프로세싱에서 나오는 이 캔버스한테 넣어놓은 그 위드스랑 하이트 그거랑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써먹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변수의 이름을 좀 뭐라고 바꿀 거냐면은 컨테이너 위드스라고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컨테이너 하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위드스를 여기다 넣고 컨테이너 하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자 이제 우리는 요거 이제 800에 50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위드스랑 하이트는 이 크기를 가리키는 상태로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할 일을 할 거냐면은 일단 aspect라고 하는 거를 const aspect라고 하는 값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뭐냐면 가로 대 세로, 가로를 세로로 나눈 값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새로운 사이즈를 추출할 건데 let new width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컨테이너의 너비랑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맞도록 만들어 버릴 거고요. 하이트는 뭘로 만들 거냐면 이 new width에다가 aspect를 나눠주면은 에스펙트로 나눠주면 나눠준다는 행위는 뭐랑 똑같냐면은 h로 w를 나눈 상태잖아요. 이걸 뒤집으면은 h를 w로 나눈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w를 h로 나눈 거였는데 이렇게 나눗셈을 해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나누기 에스펙트를 한다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곱하기 인이 1분의 에스펙트 이거 한다는 거랑 똑같고 즉 이걸 역수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역수로 바꾼다는 거면 분모를 위로 올리고 분자를 아래로 내린다는 거예요. 분자로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걸 하면은 너비 대비 높이가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수를 이렇게 곱해주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율에 맞는 높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resize canva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esize canvas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도출된 new w랑 new h를 넣어줄 건데 그냥 넣지는 않을 거고요. math floor를 해서 넣어줄 겁니다. 왜 math floor를 하냐면은 이게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컨테이너 w는 정수로 나올 거라서 이거는 정수가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저는 그냥 요렇게 바꿔주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꺼볼게요. 끄고 아래쪽 끄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작동했다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렇게 작았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원의 사이즈가 크기가 딱히 작아지지는 않아요. 예.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영역의 크기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안쪽이 만약에 이렇게 배율 이렇게 100으로 이렇게 지정된 값은 절대 안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면 한다라고 하면은 너비에 대한 뭐 배율 값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뭐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이 방식은 가로가 더 클 때는 더 문제가 없는데 세로가 더 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5의 6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잘 작동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가로만 저기 하는 케이스여서 문제가 없으려나? 뭐 일단 뭐 작동은 하네요. 아이고 왜 부들부들 거리세요?
뭐 이런 순간들도 있곤 한데, 근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출을 한 값이, 이렇게 도출한 new h 값이 만약에 컨테이너의 h보다 더 큰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이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는 막상 이 컨테이너랑 이렇게 비율이 이제 안 맞는 경우인 거죠. 한쪽이 이렇게 더 가로로 돼 있고, 뭐, 그러니까 가로로 더 넓은 그림이 있고, 세로로 더 넓은 그림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구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구 안 맞는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요 구문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은, new h를 컨테이너 h에 맞춰서 다시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요게 발동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질 않네요. 다시 커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세로 고침하고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안 커지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냐면은 사실 바깥에 있는 이 캔버스, 아니 바깥에 있는 이 컨테이너한테 넣어줘야 되는 어떤 스타일적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조합해주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되긴 합니다. 캔버스 컨테이너한테 스타일에 에스펙트 레시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입력하는 법을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요게요 숫자 1 옆에 보면은 그 약간 따옴표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백틱이라고 하는데 요 백틱이 맥에서 백틱 어떻게 입력하지? 그러고 보니까 맥에서 백틱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이게 맥에 기본 달려있는 키보드에선 제가 문제없이 입력을 했었는데 백틱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잠시만요. 당황스럽네. 못 찾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맥 사용할 때 영상 찍을 때는 로지텍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로지텍 키보드에서 이게 안 되네요. ESC 키 밑에 있는 그 키거든요. 1 옆에 1 왼쪽에 있고 그거가 요 백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문제 없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리사이즈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안쪽에 있는 내용 이런 크기들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외곽의 이 캔버스 사이즈만 이렇게 좀 변경되는 요 방식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구현해 본 건 있는데 그걸 뭐 굳이 다 설명해야 될 만큼으로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이만큼만 하겠는데, 다시 한번 뭐 정리해보자면 이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우리의 캔버스를 갖다 놓는 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캔버스 만들 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떤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즈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수로 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캔버스 컨테이너 있죠. 캔버스 컨테이너한테 특정 에스펙트 레시오로 사이즈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그 스타일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우리의 컨테이너, 캔버스 컨테이너가 이제 사이즈가 변경될 때 우리의 캔버스도 리사이즈를 하는 조치를 취할 건데, 그 리사이즈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비를 먼저 이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아래 구문 같은 경우는 굳이 없어도 아마 작동 잘 할 거예요. 이게 가로가 큰 거든 세로가 큰 거든 사실 이 구문을 넣는 시점에서는 이게 굳이 뭐 없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 구현하다가 좀 남은 흔적인데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사이즈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네.